고국과 제외 동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전 세계 한민족과 함께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며 열심히 사는 동포를 만나보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어 학교 어드로이트 칼리지를 운영하는 구은희 학장을 전화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드로이트 칼리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학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어드로이트 칼리지는 그 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요. 네. 그 외국인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한국 문화 프로그램 외에도 그 갓 이민 오신 한인들을 위한 ESL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세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그 첫 번째로는 그 한국의 국력 신장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K-팝 그리고 한국 드라마 이런 를 통한 그런 한류의 영향이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한국어를 어떻게 잘 외국인들한테 쉽게 가르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니까 모음 체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모음 체조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 모음체조는 사실 제가 단독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시카고에 있는 미국 학교 한국어 선생님께서 그 교사 연수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그 모음은 아주 쉬운 거지만 그 외국인들의 모음은 또 다 똑같고 방향만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을 달리하면서 모음을 외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몸이 긴 획이 되고요. 팔이 짧은 획이 되어서 오른쪽으로 오른팔을 하나만 하면 아가 되고요. 거기에 왼팔까지 더하면 야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음을 형상화해내는 거예요. 사실 이건 직접 보여드려야지 되는데 좀 라디오라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 몸을 이용해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체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그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렇죠. 우리 한국어를 좀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특별한 비방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사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계속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으려면 재밌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상작용이나 제가 직접 만든 노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상작용, 그다음에 뭐 직접 개발하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쓰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비법을 엮은 책을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책인지요? 네, 사실 뭐 비법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선배로서 혹은 그 신입 교사님들의 어떤 선생님으로서 미국 내 한국어 교실 현장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입 교사들이나 예비 교사들이 간접적으로라도 한국어 교육 현장을 엿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한 그 실리콘밸리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산문집을 그 도서출판 윤도국을 통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의 한국어 선생님. 네. 책의 주요 내용도 좀 궁금한데 랩의 원조가 한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건 저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제가 가르쳤던 문창석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그 찰스 몽고메리라는 미국 학생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얼마 전에 서울시 명예 시민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원래 미국 전문대학교 그 ESL 교수였는데요. 그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중에 자꾸 동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미국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에요를 제가 붙여주곤 했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야. 랩의 원조는 한국이군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제가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미안해요 이렇게 요로 끝나는 그 아는 한국 표현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예 정중한 한국어 표현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 학생이 이렇게 집어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찰스 학생처럼 말하는 학생한테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쉽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이야기들을 적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아저씨들의 구구단 외우기 방법 이런 게 있던데 뭐 좀 특별하게 외우나요? 미국 학생들한테 그 한국어 학습 중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숫자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가지, 뭐, 하나, 둘, 셋도 있고, 1, 2, 3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보통 숫자를 가르칠 때 제가 직접 작곡한 노래들을 이용해서 가르쳐요. 네. 369 게임도 하고, 구구단 게임도 해요. 근데 사실 미국 학교에서는 그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구구단을 외우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배운 그 한국 숫자를 이용해서 구구단 게임을 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그 구구단을 외우면서 왁스 걸레질을 하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구구단 게임에서 그 걸렸던 그 유대봉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그 와인회사 중역 아저씨가 미국 아저씨가 계세요. 근데 네. 그분이 갑자기 왁스로 이렇게 걸레질을 하는 신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단어를 외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법을 배울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상작용을 많이 이용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국 식당에선 한국말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사연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보통 기초 일반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 한국 식당을 방문해서 그 전주에 이제 어떻게 한국어로 주문하는지를 배운 다음에 이렇게 직접 가서 주문해보는 그런 현장 학습을 하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식당에서 주문 받아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국어로만 해주십사 부탁을 하는데요. 그 어느 날은 그 자꾸 영어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영어를 배우고 계시다면서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연습을 하시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외국 학생 중에 한 사람이 한국말만 해주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가는데 영어만 하니까요. 이제 사실 저희 학생들은 이게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가 엔지니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출장이나 여행으로 가끔 한국을 많이 방문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영어로만 이야기를 해서 한국어도 한번 못 해보고 왔다고 좀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렇군요. 또 이루, 네. 이영애, 백지영, 송혜교, 이병헌 이들의 공통점은 이런 거에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네. 이 이야기는 그 한류와의 관계된 건데요. 네. 그 한국 가수와 탤런트를 좋아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졌던 그 학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글을 공부한 후에는 처음으로 한국 문장 만들기를 하는데 이제 목적격 조사 을 이런 차이를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기를 하는데요. 네. 그때는 보통 다른 학생들 경우는 한국 음식 이름이나 아니면 피자, 뭐 햄버거 이런 외래어로 된 단어들 많이 이용해요. 그게 더 쉬우니까요.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은 하나같이 한국 그 연예인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저는 이루를 좋아해요. 저는 이영애를 좋아해요. 저는 백지영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물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는 그 을 이게 구별하는 게 정말 어렵더니 그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넣어서 하니까 정말 완벽하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장 구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연예인들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그 공부를 해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앞에 말한 그 연예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그 한국 학생들이 그들을 좋아했었다라는 점이겠죠. 그러니까 좀 자신이 관심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면 좀 더 한국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학장께서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사실 그 한국에서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도미에서는 테슬로 그 석사 학위하고 이중언어학 그 영어 교육학으로 교육 박사 학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한국어가 영어권 학습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외국어 중에 하나다라는 연구 논문을 접하게 됐어요. 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냐에 달린 거지, 사실 무조건 한국어가 어렵다는 그 선입견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어가 얼마든지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외국어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네. 네. 그리고 미주 최초로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이 미국 정규 중고교 한국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도 인증받아서 개설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2000년도에요. 그 미국 남가주 지역의 호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그 미국 대학교에서 미국 정규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증,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캘리포니아 주 교육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그 미국 정규학교 한국어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정규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 자격증을 갖춘 교사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직지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직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네, 그 사실 2006년부터 제가 미국 지역 직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직지라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실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고 또 작년에 그 성주시로부터 저희가 직지 복원판을 기증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걸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직지 복원 체험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예로 이번 달에는 그 콜로라도 오로라시 박물관에서 또 초청해 주셔서 직접 가서 행사에 참석한 그 외국인들이 직지 인쇄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큰 호응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자, 아주 네. 한국어 가르치는데 열심히이신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그 맡겨진 소명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그 한국어 교육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 및 또 교사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발간한 산문집이 두 번째 산문집인데 좀 앞으로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한국어 교사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 한국어 교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간할 계획이고요. 또 물론 직지 홍보 또 열심히 계속해서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내 성인 한국어 학습자들 위한 그 음악을 이용한 노래를 이용한 한국어 교과서 발간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한민족. 오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너제이에서 한국어학교 어드로이트 칼리지를 운영하는 구은희 학장을 만나봤습니다.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